안녕하세요. 2019년 전기기사 1회 회로인호에 대한 관련도 문제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1번. 전압이 다음과 같은 RL 직녀회로에 가할 때 제3고주파 전류의 시료값은 몇 암페어인가 물어본 문제네요. 자, 1번 같은 문제 보시면 전류를 구하라 하는데, 자, 전압 나와있죠. 그 다음 단 해서 저항과 유도성 리액턴스가 나왔고 임피던스가 있네요. 그래서 전류는 임피던스분의 전압. 자, ohm의 법칙을 구하시는데, 자, 전류인데 어떤 전류를 구하라? 제3고주파 전류의 시료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고주파 전류의 값을 구할 때는요, 이 임피던스도 상고주파 임피던스만 대입하시면 되고, 전압도 상고주파에 대한 전압만 대입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럼 상고주파 전류의 시료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전압 상고주파에 대한 값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상고주파라는 거는 사인 3ωt가 상고주파죠. 그 시료값 구하라니까 전압도 시료값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고주파 전압의 시료값은 75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 임피던스 구하려고 봤더니 저항과 유도성 리액턴스가 나와 있고, 자, 임피던스라는 건 저항과 유도성 리액턴스를 루트에서 제곱 더하죠. 근데 자, 저항은 어차피 주파수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자, 유도성 리액턴스를 보시면 유도성 리액턴스는 오메가 L 2파이 FL로 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상고주파라는 건 주파수가 3배 큰 값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주파수가 3배 크다 보니까 각 주파수도 몇 배? 3배 큰 값이 나와서 유도성 리액턴스는 상고주파일 때 3배 큰 값으로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 5고주파에 대한 값을 구하라 하면 주파수가 5배 크기 때문에 유도성 리액턴스는 몇 배로? 5배 큰 값을 계산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임피던스의 크기란 건 루트 안에서, 자, 저항 4옴과 유도성 리액턴스는 1옴이지만, 자, 유도성 리액턴스 계산할 때 어떤다? 상고주파에서는 3배 큰 값으로 계산해서 이 값의 3배 큰 값에 각각의 제곱을 더해 주시면 되죠. 자, 그럼 더하니까 3, 4, 5니까 5분의 75가 되고, 자, 상고주파의 시료값은 얼마가 된다? 15 암페어가 된다. 그래서 문제 1번에 1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류를 구하라. 임피던스분의 전압으로 ohm의 법칙을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자, 2번. 전원과 델타가 부하가 델타 결선된 삼상평행에 들어가 있다. 전원 전압이 200V, 부하 한 상의 임피던스가 6 플러스 j8옴일 때 선전류를 구하라. 자, 이것도 전류를 구하라. 그런데 지금 임피던스와 전압 나왔으니까 ohm의 법칙으로 구해주시면 되네요. 자, 근데 3상에서 좀 주의점은, 자, 선을 구하라고 하지만, 자, 선을 먼저 구해주지 않고, 상을 먼저 구해줘요. 전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전압 구하라 하지만, 선전압을 먼저 구하는 게 아니고, 상전압을 먼저 구해줍니다. 그 이유는 임피던스 때문에 그래요. 임피던스는, 선 임피던스는 없습니다. 무조건 부하 임피던스, 상 임피던스가 있어요. 그래서 전류를 구하라 했으니까 임피던스분의 전압, ohm의 법칙 보니까 임피던스 무조건 상에 대한 값밖에 없기 때문에 상을 먼저 구한 다음 이 관계를 해서 바꿔주셔야 돼요. 자, 근데 델타 결선이니까 델타 결선은 선 전류는 상 전류보다 루트 3배 큰 값을 갖게 되네요. 자, 그럼 루트 3 그대로 가고요. 자, 그 다음 전류 구하려고 보니까 임피던스와 전압 나왔으니까 임피던스분의 전압으로서 상을 구하기 위해서 상 임피던스분의 상 전압 대입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루트 3. 자, 그 다음 임피던스 봤더니 임피던스 복소수죠. 근데 우리가 지금 문제는 굳이 복소수를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6과 8을 루트에서 제곱 더한 12 상 임피던스의 크기가 되고요. 자, 그 다음 전압을 봤더니 지금 책에는 전원전압이 나왔어요. 자, 전원전압이라는 건 선전압입니다. 근데 델타 결선에서는 선전압과 상전압이 같은 값을 갖기 때문에 선간전압이 200V, 전원전압, 상간전압이 200V면 상전압도 얼마를 갖는다? 똑같은 200V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20 루트 3이 된다. 그래서 문제 2번에 2번. 자, 문제 3번. 분포 정수 선로에서 무해형 조건이 성립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 무해형 선로 조건을 일단 먼저 보시면 무해형 선로의 조건은 인덕턴스와 컨덕턴스의 곱은 저항과 정정용의 곱과 같다는 게 무해형 선로입니다.
자, 이때 감쇄량에 대한 값을 볼 건데, 자, 감쇄량은 전파 정수에서 나와요. 그래서 전파 정수는 루트 임피던스와 어드민턴스의 곱이고, 자, 이 조건을 넣어서 정리를 해주면 RG 플러스 J 오메가 루트 LC라는 식이 됩니다. 자, 이때 루트 RG 실수 부분이죠. 그래서 전파 정수의 실수를 알파라고, 이거를 감쇄 정수 또는 감쇄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오메가 루트 LC는 허수 부분이죠. 이 값을 베타라고 하고 위상 정수라고 합니다. 근데 무해형 솔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는데, 우리가 솔로를 보다 보면 무해형 솔로가 되면 저항과 컨덕턴스가 엄청나게 작은 최소값을 갖게 돼요. 예, 거의 0이 되는 거는 무손실 솔로고요. 0과 거의 비슷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최소가 되다 보니까, 자, 이 두 개의 값을 갖는 알파 감쇄 정수도 어떻게 한다? 저항과 컨덕턴스가 작아지니까 감쇄량, 감쇄 정수도 어떻게 된다? 네, 작아져서 최소에 대한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3번에 1번에 대한 게 답이 되게 해요. 그래서 감쇄량이 최소가 된다. 저항과 컨덕턴스가 0은 아니지만 최소로 작아지기 때문에 1번 감쇄량도 최소가 되게 되고요. 자, 4번. 회로에서 전압이 10V, 저항이 10Ω, 인덕턴스가 1렐리, 정정 용량이 10마이크로페러, 그리고 VC가 0V일 때 0이다.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자, 가로에 있는 0이란 거는 초기 상태를 나타냅니다. 시간이 0인 상태, 초기 상태를 나타내고요. 그래서 초기에, 시간이 0인 상태 초기에 C에 걸린 전압이 몇 볼트다? 0V다는 뜻을 나타내고요. 자, 이럴 때 스위치 K를 달았을 직후 전류의 변화율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는 문제네요. 자, 이 4번 같은 경우는 그냥 기전력 구하는 식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전력 E는 원래는 마이너스가 분데 마이너스 빼고 dt분의 di로 구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식을 자 dt분의 di를 구하였으니까 dt분의 di 이런 식으로 바꾸면 L분의 전압이 되고, 자, 인덕턴스는 어차피 값이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1L2가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 이때 전압은 L에 걸린 전압을 구해야 되는데, 자, 닫은 직후죠. 스위치를 온한 직후 이 인덕턴스는 초기 상태는 어떤 상태냐? 개방 상태예요. 개방 상태가 되면 모든 전압이 L에 걸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모든 전압, 전체 전압이 걸린다는 거죠. 그럼 이때 들어가는 전압은 전체 전압 넣어주시면 돼요. 그건 전체 전압이라는 거는 V가 전체 전압이죠. 그래서 V는 몇 볼트? 10볼트가 되기 때문에 10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0A per sec가 된다. 그래서 문제 4번에 4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전력 구하는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고요. 자, 문제 5번. FS가 다음과 같을 때 FT의 최종값을 구하라. 자, 최종값이라는 거는 시간이 무한대로 갔을 때, 근데 S로 본다면 반대로 0으로 갔을 때의 값을 구하는 게 최종값이 됩니다. 자, 그럼 FS에 대한 값을 구할 때, 최종값을 구할 때 어떻게 주냐면요. 자, 일단 FS식에다가 S를 한번 곱해준 상태에서 여기에 리미트 S를 0으로 보낸 값이 이게 최종값이 됩니다. 자, 그럼 써보면요. 자, FS식이, 자, 책에 나와있죠. S세제곱 플러스 S제곱 플러스 3S분의 2S 플러스 15가 되네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S를 한번 곱하니까, 자, 분모에 있는 S들이 하나씩 작아지죠. 1. 자, 그러면서 이 상태에서 S를 어디로 보낸다? 0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0을 대입하시면 돼요. 자, 0 대입하면 어차피 여기 0이고, 여기도 0, 여기도 0 곱해봤자 0이죠. 그럼 여기도, 여기 하나 지어야 되네요. 지으니까 남게 되는 거는 3분의 15만 남게 되네요. 그래서 3분의 15 해서 얼마가 된다? 5가 된다. 그래서 문제 5번에 3번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원래 풀었는데, 자, 최종값을 구하라 하면요. 차수가 작은, 가장 작은 분모 분자의 값의 상수값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분모의 차수가 가장 작은 값 3과 분자의
차수가 가장 작은 상수값 15 해서 3분의 15, 5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5번에 3번이 된다. 자, 문제 6번. 대칭 5상 교류 상형 결선에서 성간전압과 상전압 간의 위상차는 몇 동인가? 자, 위상차 물어보는 문제인데, 자, 일단 크기도 같이 좀 볼게요. 자, 성형 결선이라 되는데, 이 성형 결선이라는 건 3상에서 Y 결선과 좀 연관을 지어서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럼 Y 결선에서는 전압이 다르죠. 그래서 성형 결선에서는 전압이 성간전압과 상전압의 다른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선전압은 상전압보다요 2 사인 n분의 파이만큼 차이가 나고요. 자, 이때 n은 상의 수예요. 그래서 5상에 대한 값을 구하라 그러면 여기 n에다가 5를 대입해서 상과 선전압의 크기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크기고요. 근데 지금 구할 거는 위상차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자, 위상차는요 2파이 마이너스 n분의 파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이건 전압이니까 이렇게 했지만, 자, 델타 결선, 환상 결선 같은 경우는 선이 상보다 마이너스 요만큼의 차이가 나니까 전류 넣을 때는 반대로 넣으셔야 됩니다. 근데 전압이니까 2파이 마이너스 n분의 파이가 나고, 자, 여기 5상이니까 5 넣고 대입하시면 5상일 때 몇 도의 위상차가 나게 되느냐? 54도에 대한 위상차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6번에 54도가 3번이 있네요. 3번. 그래서 위상차 구하는 문제고요. 자, 7번. 정연파 교류가 다음과 같은 전압을 반파 정류했을 때 시료값은 몇 볼트인가? 자, 반파 구하는 문제인데요. 반파는요, 바로 구하시는 게 아니고 전파를 구하고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7번에, 자, 간단하게만 쓸게요. 반파 정류파의 시료값을 구하라면요, 먼저 전파에 대한 값을 먼저 구해요. 전파 정류파의 시료값 구하시고, 자, 바꿔줄 때 어떻게 해주냐면 곱하기 루트 2분의 1만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료값 구하라 하면 전파 구한 다음 루트 2분의 1을 곱해주시면 되고요. 자, 참고로 평균값을 구하라, 반파 평균값을 구하라 하면요, 전파 평균값 구한 다음 2분의 1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시료값이니까 루트 2분의 1을 곱해주게 되고, 자, 그럼 전파 정류파의 시료값은, 자, 최대값이 VM이네요. VM을 루트 2로 나눈 게 전파 정류파의 시료값이죠. 그럼 이거에 대한 반파값을 구하라. 그럼 여기에다가 루트 2분의 1을 곱하니까 최대값을 2로 나눈 값이 반파 정류파의 시료값이 되네요. 그래서 7번에 2번이 된다. 자, 8번. 회로망 출력 단자 AB에서 바라본 등가 임피던스는 단 V1은 6V, V2는 3V, I1은 10A, R1은 10Ω, R2는 10Ω, 인덕턴스 ELE, J오메가는 S이다 하는 문제네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태분한 등가정 시키는 거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전압과 저항. 근데 여기는 어차피 임피던스를 구하라, 저항값 구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8번 같은 경우 일단 그림을 좀 그려놓을게요. 자, 지금 어디서 바라본? A, B에서 바라본 부분이죠. 그래서 A, B에서 바라봤을 때, 자, 구해주는데, 자, 이걸 구하기 위해서 일단 전압원과 전류원을 서로 좀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이상적인 전압원의 내부 저항은 0, 이상적인 전류원의 내부 저항은 무한대다 보니까 이 전압원은 단락을 시키고 전류원은 개방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전압원, 인 전압원의
내부 저항은 0이기 때문에 전압원은 단락을 시키고요. 그리고 이상적인 전류원의 내부 저항은 무한대이기 때문에 전류원은 개방을 시켜놓고 A, B에서 바라본 임피던스를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림에 바로 바꿀게요. 자, V1은 전압원, V2도 전압원인데 이상적인 전압원의 내부 저항은 단락이기 때문에 0, 단락이기 때문에 단락시켜버리고, 자, 그 다음 I1은 전류죠. 전류원인데 이상적인 전류원의 내부 저항은 무한대이기 때문에 개방, 끊어버립니다. 싹 지워버리죠. 자, 그럼 이때 인덕턴스가 아니죠. A, B에서 바라본 임피던스를 구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때 합성 임피던스를 구해주는데, 자, 아예 바꿔놓고 하시는 게 편합니다. 자, R1과 R2는 그냥 R1, R2를 쓰지만, 자, L은요, J, 오메가가 들어가죠. 그걸 뭘로 표현해라? S로 표현했기 때문에 L은 SL로 표현해 주시고요. 자, 만약 C가 있으면, 정정 용량이 있으면 SC분의 1로 바꿔주시고, A, B에서 바라본 그대로 합성 저항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A, B에서 바라봤을 때, 자, 이때 숫자도 같이 넣을게요. 인덕턴스의 값이 얼마다? 2L이기 때문에, 자, ES가 되는 거고. 자, R1, R2는 15 옴. 그 다음 R2는 10옴이 되네요. 자, 그럼 A, B에서 바라봤을 때, 자, ES는 직렬이죠. 그 다음 15와 10은 병렬이니까 밑은 더하고 위는 곱한 값이네요. 그리고 이거 합성과 ES가 직렬이니까 더하기 ES가. 자, 이게 이 회로에 대한 등가 임피던스가 되게 됩니다. 자, 근데 정리를 하면 ES 플러스 밑은 더하고 위는 곱하시면 이게 얼마 나오면 6 나와요. 그래서 문제 8번에 2번이 된다. 그래서 요 ES 바꾸는 거, SC분의 1로 바꾸는 거는요, 2단자에서 또는 전담수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알고 계시고요. 자, 9번. 대칭 3상 전압이, 자, A상, B상, C상을 다음과 같이 했을 때 A상을 기준으로 한 대칭분 전압 중 정상 전압은 어떻게 되냐? 자, 9번은 정상 전압을 구하는 문제고, 자, 정상 전압은 A상에 대한 값, B상에 대한 값, C상에 대한 값을 더한 다음 3분의 1로 나눈 상태에서요, B상과 C상 앞에 벡터 연산자 A를 붙여주신 다음, 자, 첫 번째 벡터 연산자는 그대로지만 두 번째 벡터 연산자는 제곱해준 게 이게 정상분 전압을 구하는 식이 됩니다. 자, 근데 이때 조건을 보시면, 자, VA는 그대로 그냥 VA라고 되어 있지만 플러스 A, VB는 어떻게 됐죠? A제곱 VA로 대입을 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VB에는 A제곱 VA를 대입을 해주고, 자, A제곱, 그 다음 VC는 AVA로 대입을 하라고 했네요. AVA로 대입을 하면, 자, 이때 요 값을 좀 보면, 자, A제곱은 A3승인데 이 값은 뭐와도 같은 값이냐면 1과도 같은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다 1로 가버려요. 그럼 남게 되는 거는 3분의 1 VA 더하기 VA 더하기 VA가 돼서요, 3VA죠. 근데 다시 3을 하니까 남게 되는 거는 VA만 남게 되네요. 그래서 문제 9번에 2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 전압 구하고 나서 B상과 C상에 다음과 같은 값을 대입해서 2번 나오게 되고요. 자, 10번. 다음과 같은 비전파 기전력 및 전류에 의한 평균 전력을 구하면 몇 와트인가? 자, 이건 앞에서부터 좀 써야 되겠네요. 자, 10번. 전압과 기전력, 전압과 전류를 봤더니 사인 오메가 t, 사인 3오메가 t, 사인 5오메가 t 고조파가 섞여 있는 전압, 그 다음 밑에도 고조파가 섞여 있는 전류죠. 그러니까 비저연파 전압과 전류의 평균 전력, 단위 와트 유효 전력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전파에서 유효 전력은요, 역률 때문에, 주파수 역률 때문에 같은 성분끼리 먼저 계산 후 더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력은 VI 코사인 세타로서 비전파에서는 이 전력 구할 때 일단은 같은 성분끼리 먼저 계산을 해줍니다. 그건 전압봤더니 기본파, 상고주파, 오고주파 있고 전류도 기본파, 상고주파, 오고주파가 있기 때문에 기본파에 대한 전력, 상고주파에 대한 전력, 오고주파에 대한 전력을 VI 코사인 세타로 먼저 구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나온 값을 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기본파에 대한 전력 보면요. 자, 원래 VI, 전압과 전류는 실효값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 120을 늘려고 봤더니 최대값이죠. 근데 이 최대값이 실효값으로 바뀌기 힘든 경우는 그대로 그냥 최대값을 써주시고, 앞에 2분의 1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원래는 최대값이 실효값 바꿀 때 루트 2로 나누어야 되는데, 자, 여기 루트 2분의 1, 여기도 루트 2분의 1로 나누죠. 루트 2로 나눈다 보니까 그냥 앞에다가 2분의 1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는 건 위상차, 기본파에 대한 위상차를 봤더니 0도, 0도, 0도가 나오네요. 자, 그래서, 자, 기본파에 대한 전력 구하시면 이게 1000 나올 거예요. 1000. 자, 그 다음 상고주파에 대한 전력도, 자, 상고주파 전압 50, 최대값 50, 전류의 최대값 10 써주고, 앞에 2분의 1 붙여주시면 되고요. 자, 기본파는 1000. 자, 그 다음 상고주파에 대한 위상차를 봤더니 30에서 마이너스 30도를 빼니까 곱하기 위상차 60도가 나오네요. 자, 그럼 상고주파에 대한 전력은 125W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오고주파도 구하면, 자, 오고주파에 대한 전력은 전압의 최대값 20, 전류의 최대값 5, 곱하기 최대값이니까 2분의 1 붙여주시고, 곱하기 코사인. 자, 오고주파에 대한 위상차는 45도에서 45도를 빼니까. 근데 45도에서 마이너스 45도를 뺀 거죠. 그건 마이너스가 플러스 바뀌어서 90도가 나오네요. 자, 근데 이건 구할 필요 없는 게 코사인 90도가 얼마냐면 0이에요. 그러면 이거 구해봤자 0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각각 구하는 값을 더해주는데, 자, 지금 상고주파의 전압을 보세요. 다른 것들은 다 플러스지만, 자, 상고주파 전압의 최대값은 얼마죠? 마이너스 50이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나온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125W가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 구하시고 마이너스도 꼭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고주파에 대한 전력은 마이너스 125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더하니까 875W가 된다. 그래서 문제 10번에 2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비전파에서 전력은 같은 성분끼리 계산 후 마지막에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2019년 1회 전기기사 회로이론에 대한 관련도 문제풀이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